황당한 사기에 휘말렸다는 주부들. 그 시작은 동네 목욕탕이었답니다. 그곳 새신사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는데요. 이모를 믿고 저는 새신사 이모 믿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0년, 20년들이 알고 지낸 지인들이 많더라고요. 돈 좀 한번 벌어봐라 그런 거지. 3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매일 10만 원씩 주겠다. 섬세하고 꼼꼼한 손길로 단골 손님이 많았다는 새신사.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며 자랑하던 새신사가 그 비법을 알려준 겁니다. 본인이 벌어서 알려준 거죠? 경제적 쌀이에요.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쌀이라고. 단골 손님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졌다는 소문. 저기 좀 만나러 왔는데. 때문에. 새신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주부들은 단 몇 달 만에 수억 원의 돈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어머. 새신사가 전한 비법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걸까요? 오랜 기간 알고 지냈기에 묻고 싶은 게 많다는 피해자들. 이분이 새신사인가 봐요. 몰라, 나는 아무것도 자기야. 이모는 중간에 눈치 못 챘어? 나 몰랐어. 우리 몰랐지만 그 전에 어디가 얼마나 의심이라도 한번 해보겠대, 우리가? 그러니까 지가 단점을 보낸 거야. 그래, 나는 그거 안 받아. 나도 안 보내고. 근데 난 알아요. 내 문자를 왜 그래, 너한테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사기꾼의 문자랍니다. 이모는 벌어서 이걸 안 보냈다며. 나는 내 생각이 나한테 보낼 이유가 없잖아. 근데 안 보내지. 걔가 넉 달 동안 수십 번 거짓말해. 근데 수십 번 거짓말 했는데 어차피 속은 거 일주일도 못 속나? 일주일도 못 기다리나? 난 그건 아니라고 해. 일주일만 더 기다려봐. 무슨 일이죠, 이게? 지난 여름 돈을 벌게 해준다던 새신사는 한 여자를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번 사기극을 벌인 주인공이라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 목욕탕에 때밀이 새신사가 자기가 그 벼 유통 거기 회사에 돈 경리를 잘 아는데 거기다 돈을 빌려주고 자기가 그 매일매일 이자를 잘 받고 있고 그 경리는 그 회사에 10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착하고 순수하고 정말 괜찮은 아가씨라고. 순수해 보이는 외모로 한눈에도 믿음이 갔다는 여자의 첫인상. 전국적으로 벼를 실어서 유통을 하는데 무조건 현금이 5억씩 필요한데 굉장히 마진이 좋아서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그녀는 쌀 유통회사에서 일하는 경리였답니다. 지금 이모 지인분 중은 5천 하시고 지금 1억까지 드셨어요. 그래서 매일 200씩까지 가세요. 근데 주말에는 400씩까지 가요. 갖고 이번에 차 사셨잖아요. 외제차. 그것도 20불로. 빌려준 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일 넣어준다며 자금을 모았다는데요. 저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때문에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항상 있거든요.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또 사기꾼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런 말을 대놓고 하는군요. 주부들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도 사업에 대해 꼼꼼히 설명해줬다는 여자. 쌀을 유통하는 현장이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답니다. 자기가 땅이 세종시에도 땅이 있고 아파트도 2채나 있고 여기 회사에 지분이 뭐 7억인가 들어가 있고 연예인처럼 가방이랑 뭐 구두 이런 거 찍어가지고 막 사진으로 보내주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듯 보내왔다는 또 다른 사진입니다. 우와. 형형색색 화려한 핸드백은 물론 수십 켤레의 신발로 가득 채워진 여자의 드레스룸 사진. 와, 이거 몇 켤레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차용증까지 챙겨주며 믿음을 심어줬다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을 전한 주부들은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자에 깜짝 놀랐답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0만 원의 이자가 통장에 입금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소액을 빌려주던 주부들은 점점 많은 돈을 전하게 됐다는데요. 수개월간 별탈 없이 지속된 거래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지난 11월부터랍니다. 수면의 기간에 급작이 필요해서 그게 스피드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피드라는 거는 설명만 한대요.
소수에게만 기회를 줬다는 일명 스피드. 급전을 빌려주면 더 높은 이자를 매일 넣어주는 이벤트라는데요. 경쟁심을 부추기듯 단체 문자를 보내는 일도 많았답니다. 11월 15일에서 12월 초까지 돈을 엄청 싹 긁어갔어요. 앞다퉈 빚까지 내서 돈을 빌려줬다는 피해자들. 하지만 이때부터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데요. 아이고. 저희도 회원이 한 3, 40만 되세요. 딜레이 되기도 해요, 정산이. 저도 해드리고야 싶죠. 근데 이것이 외부에서 오는 거고 외부와 딜레이 되면 저도 어쩔 수가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어요.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여자는 매번 변명을 늘어놓을 뿐이었답니다. 계속 미뤄. 목돈을 챙긴 후부터 달라졌다는 그녀의 태도. 결국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했다는데요. 아이고.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만 23명, 피해 금액이 약 11억 원이랍니다. 상당하네요. 와. 저 차가 그 여자 차를. 차 있는 것 보니까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갑시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조차 없습니다. 현관 앞에 쌓여있는 신발 상자와 구두를 본 피해자들은 그저 한숨만 나온다는데요. 여기도 구두가 엄청 많네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누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자의 남동생이랍니다. 아니, 우린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돼서 온 거죠. 아니, 걱정이 되는 거 아니라 돈 받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좋던가 맞던가. 너는 왜 왔어? 동생이로 왔다, 이씨. 우리는 돈 받으러 왔다. 이게 받든가 말든가 경찰서에서 갈라고 오라고. 여기 가려고 돈 있으면 좋겠지. 없은 게 그럴 거 아니야. 맞아. 어떻게 됐다 뛰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죽었나 살았나? 그렇지요. 우리는 왜냐면 걱정나 죽어나 우리 돈을 못 받잖아. 이번 사건에 대해 동생은 더 알고 있는 게 없는 걸까요? 네? 왜? 경찰이 알아서 해결을 해주겠지. 씨가 저분들을 좀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정황이 있는데 아니야 몰란 게 가서 물어봐 그러면. 전혀 아시는 게 없어요. 내가 사기친 게 아니잖아. 남동생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자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도 많은데요. 한참 동안 계속된 기다림.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왔어요? 나왔네. 차량으로 이동하는 여자를 따라가 봤는데요. 놓치면 안 될 텐데요. MBC 실화탐사대 팀에서 나왔습니다. 얘기 잠깐만 하시죠, 얘기. 안녕하세요. 어이구. 잠시만요. 씨 되시죠? 거침이 없으시네요. 씨 되시죠? 얘기 잠깐만 하시죠. 괜찮습니다. 예. 경찰 불러도 되는데 얘기 잠깐만 하시죠. 어우. 사기 치신 거 인정하세요? 금전적인 요구하신 거 인정하세요? 할 얘기가 있으시잖아요, 그쵸? 혹시 할 얘기 없으세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여자. 그녀는 취재를 강하게 거부합니다. 경찰이 왔네요, 결국.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라고요. 잠깐만 있어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를 받았든 그건 경찰이 해결할 일이야. 아까 말씀하셨죠? 저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따로 온 거예요. 그 사람. 제가 거부하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거부하는데 왜 자꾸 끼어드냐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밝혀놓다고요. 회사에서도 아무 상관없는 거를 밝혀놓고
거는요. 지금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그분들이 씨한테 돈을 보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3억에 대해서도 제가 다 밝혔고 그러니까 경찰서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그분들한테 따로 연락 취한 문자 내역이 있더라고요. 내역 조용히 해봐. 아니요. 조용히 해봐. 그 구두 사진이랑 가방 사진. 그런 사진 왜 보내신 거예요? 구두 사진 그런 거 보낸 적 없습니다. 그 내용 저 확인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사건하고 무관하게 예전부터 모아왔던 거고 그거는 경찰서에 밝혀져 있습니다. 된 거예요. 근데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그 쌀을 해서 유통을 해서 이자를 받는 제발요 이제 그만 물어보시고요. 그거는 뭐예요? 그만 물어보세요 이제. 그 정도로 경찰서 가서 확인하시라고요. 그 돈을 그 정도로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만 물어보세요. 더 이상 촬영하지 마시고요. 여자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다는 걸 강조한 여자, 담당 경찰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사건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사기가 혐의는 인정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이게? 100% 인정되죠. 100%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있다 보니까 돈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이자만 빌린 돈도 이자만 계속 죽어요. 네. 피해는 14명이나 피해자한테는 쌀하고는 이만큼도 관련이 없어요. 핑계만 됐을 뿐이지. 핑계만 됐을 뿐이지. 이자가 명목. 돌려막기를 해온 거예요. 돌려막기를. 아니 그럼 피해자들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이자인 척 쪼개서 나눠줬다는 거죠? 그런 거죠. 좋잖아. 7점 이상의 벽포대 사진을 찍어서 저속까지 해줬으니까.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자주 어필하는 여자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피해자. 전화로 지금 쌀을 검수하러 간다. 수분율이 몇 프로고 뭐 28톤의 앞사발이를 싣고 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용어들 그런 것들을 다 말을 해줬고. 그렇다면 그녀가 다녔다는 쌀 유통회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피해자들은 여자 격리의 사장이 의심스럽답니다. 근데 지금 사장님이 그렇게 많이 전개가 안 되니까 우리 벌게끔 해주려고 사장님 우리한테 이거를 돌려줬다고 혜택을.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응?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 트럭에 있는 벌을 싣고 간다. 현찰이 있어야 된다. 사장님이 지금 너무 급하다겠다. 항상 돈 있을 때는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와서는 사장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작진에게 보여준 CCTV 영상인데요. 엄마하고 사장하고 집에서 가지고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이건. 아무래도 돈인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왜 그냥 캐리어를 왜 비닐종에다 넣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끌고 가겠어요. CCTV 속에 등장하는 사장이 실제로 여자의 사기를 도와줬을 거라는 주장인데요. 피해자들의 추측이 맞을까요? 저는 지역은 저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기회를 쫓통을 했죠. 전부 다 거짓말이죠. 그런 얘기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너 그런 거 하려면 그만둬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바로 11월 21일 날짜로 내가 그 사건 알고 나서 바로 퇴직처를 시켜버린 거예요. 공범일 것이다. 뭐 이건데 그분들의 이제 생각은 엄마가 그 좋아하는 가방 그거 갖다 준다고 병원에 갖다 주고 병원에 갖다 줄 거 속옷 그런 거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두 봉지를 그걸 들었길래 제가 한 봉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자신은 아무 상관도 없다며 억울하다는 사장. CCTV 역시 병원에 입원한 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줬을 뿐이랍니다. 제가 이제 전화 연락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112에다가 우리 딸이 수면제를 이제 몇 시간을 먹었죠 이제. 근데 이제 협박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거 정신과 입원을 해야 되고 정신과 입원을 한 거예요. 정신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일 이상 입원을 하지 않았나 그래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여자가 자살 시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살 시도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또 다른 피해자. 꼭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1월 21일 날인데요.
나서 이게 녹음이에요. 이건 정신병원 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가짜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 전화 내용마저 다 거짓말이에요. 피해자들은 더 이상 여자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쌀 거래를 했었다는 시골 마을로 향한 제작진. 과연 그녀가 거래를 했던 건 사실일까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300g을 띄웠다 그런 말이죠. 이 동네에서만 300가만이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서부터 야 12억인가 얼마라고 그래요? 액수가? 내가 듣기로 그때 3월 말일까지인가 돈을 넣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들어온 것 같아 지금도. 그래요? 그녀가 농가에 쌀 대금을 제때 치르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도 일반 삼촌에서는 너무 비싸게 결정됐다고 가지고 막 머리 아파갖고 팬티가 없어갖고 죽었다고 하고 있는 판에 근데 그날 몸만 설정되고 사가지고 저희는 이제 등록금 1등, 2등 정할 거 아니에요. 등록금으로 막 사고 뭐 얼마나 편해 집에 와서 사간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고 그러니까 그냥 그쪽으로 다 내버린 거죠. 지난해 농민들에게 쌀 거래를 제안했다는 여자. 무슨 이유인지 등급 평가도 안 된 쌀을 농협 수매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라고 하는 그 이장이 자기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뭐 믿을 만하니까 배를 좀 팔자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모집책을 이제 해가지고 팔아주겠다고 해갖고 이 마을 저 마을에 전부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돈이 안 온 거야. 이번 거래를 연결해줬다는 마을 이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MBC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아세요? 몰라요. 아시지 않으세요? 저희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 그래서 농민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다는데 아니시라고요? 부인하시는 거예요? 씨가 돈 주겠다 했어요? 아유 나 그거 누구한테 돈 안 주고 있어. 돈 주지 다 나중에 왜안 주겠지. 그럼 어떻게 돈을 안 주면 그러면 가만히 있까지 이렇게 당신이 나랑 할 일이 아니니까 낫지 마. 나도 안 하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장은 할 말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딘가 닮은 두 개의 사건. 세신사와 마찬가지로 이장 역시 여자를 소개한 모집책 역할을 했다는데요. 참. 거액의 투자를 기다리며 돌려막기를 했다는 여자. 하지만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일관된 합의를 했어요. 이쪽 일부가 합니다. 일부가 전체 뭐 금액 몇 천만 원 주고 나머지 몇 천만 원 나중에 주겠노라고 합의를 한 상황. 지금 씨 수중에는 돈이 없어요? 없어요. 한꺼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집어넣고 했던 돈이 13억 원가량 돼. 근데 그 13억 원을 감춰놨다고 그러는데 그 13억 원 있었으면 그거 갖고 합의해버리지. 이 사건은 그래서 내가 오늘 금요일 다음 주 중으로 이 사건을 내가 신력처를 해요. 구속이나 불구속이나 신력처를 하거든요. 다음 주 중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많은 걸 잃었다는 피해자들. 모든 걸 바로잡고 싶지만 쉽지가 않답니다. 계속 변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뭐 큰아버지를 앞세워가지고 또 미루고 있어요. 계속 이래 왔어요 지금. 여자는 줄곧 변제 의사를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시한만 연장할 뿐이라는데요. 피해자들은 빠른 피해 보상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이제 투자금을 계속 받으면서 이제 돌려받기를 하시는 거예요. 범행이 뭐 명백하다고 하면 아무리 합의가 다 됐다고 해도 애초에 피해액 자체가 그 기망한 액수 자체가 너무 크면 아마 법원에서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